네, 안녕하세요. 네, 발송이 만난 사람들. 네, 오늘도 지금 제일 핫한 분야이기도 하고 또 이 분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이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책도 없어요. 거의 독보적인 책을 내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을 모시고 정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해가야 될지, 어떻게 좀 경제생활을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그 주식시장이 확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시장이고요.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계속 규제하고 시장과의 뭐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데 저는 이제 이 와중에도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금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저금리여서 이 저금리 시대에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다 잘하면 좋겠지만 이게 또 리스크라는 것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좀 더 좀 확률이 높고 안전한 투자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전 이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이분을 만나고 책을 보면서 많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왔는데 이 채널을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부동산 내지 주식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좀 그러한 좀 관심의 폭을 넓히시는 차원으로 제가 최적의 적임자를 모셔왔으니까요. 오늘 한번 좀 그런 시간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아마 책은 다 한 번씩은 보셨을 수 있을 것 같고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마법의 돈 굴리기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다독다독에서 한번 보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로 마법의 연금 굴리기 이 책이 좀 대박책이었었고요. 또 최근에는 현명한 자산 배분 투자다라고 하는 또 요 번역서를 내주시기도 하셨던 김성일 작가님 모시고 오늘 좀 자산 배분에 대한 기타 등등 금융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뭐 설명드린 것 중에 틀리거나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 그런 거 있나요, 혹시? 아니요, 없습니다. 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초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현업이 있으시잖아요. 예, 금융권에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법의 돈 굴리기라는 책을 쓰셨단 말이죠. 예. 베스트셀러였잖아요. 네. 예,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뭐 금융권에 있긴 한데 네. 실제로 이제 뭐 투자 관련된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하는 일은 그냥 IT 쪽 업무 위주로 대부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융이나 투자는 전혀 몰랐었어요. 네. 예, 몰랐었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저도 이제 우연히 펀드 넣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투자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좌충우돌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한 16년, 7년 뭐 넘게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네네. 뭐 처음에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친구 통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그렇죠. 뭐 대충 주식 뭐 이거 한번 사봐. 예, 주식으로 많이 접근하시는 이유가 예. 뭐 이제 몇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그쵸, 그쵸. 예, 뭐 몇십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고 금방금방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많이 시작을 하시다가 이제 또 많이 실패하시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나이 들고 아이가 생기고 이러면 이제 집 예, 전세를 몇 번 이사를 가다 보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집도 하는데 집에 네. 이제 회사의 선배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집을 사라고 많이 이제 권유를 해주시죠. 네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제 이사 다니는 거에 스트레스 받아서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고민하면서 또 부동산 공부하시고. 그렇죠. 뭐 또 부동산도 이제 딱 한 채를 사시는데 공부는 딱히 안 하시잖아요. 자기 회사 근처에 네. 이제 몇 군데 돌아다니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보통 의사결정하고 들어가는데 네. 그 또 운 좋게 이제 또 저점에 들어가시면 또 집 많이 오르고 또 아니면 또 이제 또 왜 이렇게 떨어져 막 이렇게 불안한 시기들을 보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네. 이제 보시는 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2007년 8년에 집 사신 분들은 네. 서울 경기도에 사신 분들은 좀 힘든 시간이 있으셨을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네. 또 반면에 아무도 집에 관심이 없던 뭐 2013년, 14년에 사신 분들은 네네. 또 자기 어떤 자기만의 이유로 사셨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 사신 분들은 정말 뭐 2배, 뭐 3배 뭐 이렇게 난 집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좋으셨을 텐데 그래서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금융을 접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전혀 뭐 금융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고 대학교 때는 이제 컴퓨터를 전공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엔지니어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주먹구구로 배웠고 주변에 물어봐도 다 주먹구구식이고 그렇죠. 뭐 아까 경제학과 나온 친구들을 만나거나 선배들을 만나서 물어봐도 뭐 딱히 답이 없고 네. 결국은 스스로 책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뭐 가치 투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적 분석 네. 뭐 이런
그다음 간접 투자 펀드 펀드 전성 시대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무조건 믿고 맡기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다 잘못 알고 있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익힌 방법을 다른 사람들도 좀 알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책을 썼었던 거고요. 네. 그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또 해외 주식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제가 그렇죠. 방송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KB 증권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얘기 항상 자주 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네. 굉장히 뭐 책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재밌게 읽고 있는데 네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식 뭐 미국 주식이나 뭐 성장주니 빵이니 뭐 이런 거나 혹은 네. 뭐 한국 주식 뭐 바이오 네. 아니면 뭐 서울 부동산 아니면 뭐 경기도 네. 뭐 개발되는 부동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이나 투자에 있어서 네네. 대학교 전공 과목이에요. 네. 네. 근데 아무도 초등학교를 안 다니고 네. 대학교 전공을 선택을 하시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십니다. 예. 예, 비우네요. 예. 왜냐면 이제 나 영어 살짝 재밌는데 그래서 영문학과를 들어갔어요. 네. 가치 투자가 맞대. 그래서 가치 투자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공부를 하죠. 네. 왜냐면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워렌 버핏부터 시작해서 가치 투자의 그 대가들의 책을 읽고. 그렇죠. 일단 책부터 읽어. 예. 너무 어려워 솔직히 그리고. 예. 그나마 책부터 읽으시는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맞아요. 대부분 이제 친구 계좌 보고 몰래 자기도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접근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의 적성을 모르고 기본기가 없는데 전공을 선택하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나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 공대를 가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강좌 한두 개 듣고 책 한 권 보고 뭐 부동산 경매에 뛰어드는 것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부터 다녀야 되는 거죠. 네. 금융도 투자도. 그 초등학교가 뭐냐면 초등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다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초등학교에서 그 과목들을 다루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니까 이제 그 생각을 이제 겹쳐서 하게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혹은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 교육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목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로 가면 조금 갈리죠. 인문계냐, 자연계냐, 뭐 예체능계냐 이렇게 갈리면서 뭐 자연계 같은 경우 수학을 더 많이 공부한다던가 인문계 언어 쪽을 더 많이 한다던가 이렇게 갈리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 전공을 선택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투자는 다 거꾸로 하고 계세요. 거꾸로 해서 주식이냐, 난 무슨 가치주냐, 성장주냐, 미국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초등학교부터 다녀야 되거든요. 결국은 투자할 수 있는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다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최고 전문가시지만 부동산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주식, 네. 뭐 해외 주식, 국채, 채권, 뭐 금, 원자재, 원유 뭐 이런 게 다 포함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루 지식을 알고 있고 여기서 시작해서 투자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갖고 있고 투자를 하고 나서 자기의 주전공 내가 정말 주식이 재밌고 관심 있다고 하면 주식을 더 파서 하는 거고 네. 아니면 부동산이 난 더 재밌는 것 같다.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그럼 부동산에 더 깊이 있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분산을 하는 게 가장 이제 투자의 시작이어야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야, 그러면 이거 지금 자산 배분에 대한 기초 과목을 알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ABC부터 차근차근 배우기 때문에 맞습니다. 꼭 이걸 다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전공 분야도 얻을 수 있고 자기 또 적성도 찾을 수 있고. 네네. 그러네요. 기초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었네요. 네네. 예.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네. 이런 궁금증 많이 갖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를 고민하지만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하시거든요. 네. 그냥 은행에만 가시죠. 그러니까 은행 가면 뭐 세상 최고 금융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한테 맡기면 안 돼요? 이제 전문가가 있는데 왜 내가 공부해야 되냐? 왜 공부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너무 많아 범위가. 금융 전문가는 전문가라고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사는 네. 시험을 봐서 라이센스를 받잖아요. 그렇죠. 물론 의사도 잘하는 의사, 못하는 의사가 있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분야들은 변호사도 그렇고 그렇죠. 시험 봐서 정말 어려운 시험을 봐서 라이센스를 주고 뭐 회계사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금융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조심해서 사람들이 이제 써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금융기관이라는 표현은 안 쓰시는 게 맞거든요. 기관은 국가기관을 말할 때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회사죠, 회사, 금융회사. 네, 금융사. 예. 네. 회사기 때문에 모든 회사는 그 대부분이 다 주식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식회사의 목적은 주주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익이 중요하지 우리 개인의 이익을 제일 뭐 우선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이제 뭐 개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 그건 이제 저기 주민센터만 그렇죠. 주민센터만이 주민기관이네 여기 진짜. 예, 그 주민센터하고 그 정부기관만이 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네네. 그 사람들을 이제 나라에서 돈을 주고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 모든 회사는 이익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뭐 기부를 많이 했다. 네. 그거는 이익이 많이 남거나 혹은 사회적 경영의 어떤 차원에서 조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이익이 안 나면 삼성전자는 없어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결국은 모든 걸 다 믿고 맡겨서는 안 되는 거고 스스로 해야 되고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빠숑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뭐 자문을 해주는 일을 한다고 치면 그렇죠. 부동산 전문가시고 저는 자산배분 쪽을 만약에 다루면 어떤 분이 우리한테 자문을 받으려면 1시간을 자문해 주는데 얼마를 받아야 돼요? 저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금융은 분야가 너무 넓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한두 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보험도 있어야 되고 네네.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보험, 세무 뭐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수많은 전문가들한테 내 자문 좀 해줘 이렇게 하면 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분들한테 낸 수수료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수료를 내고 상담을 받는 문화가 없어요. 괜히 그냥 공짜로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IFA라고 해서 독립 그 금융 어드바이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수수료를 받고 정확히 수수료 자기 상담해준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나 회계사랑 1시간 동안 상담하면 얼마를 줘야 되듯이 수수료를 받고 상품이든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하는데 그 상품이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제한을 해줄 수가 있죠. 예. 그게 이제 정육점에 이제 비유하는데요. 정육점. 네. 네. 저녁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 4시쯤에 정육점에 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이러면 고기 드시라고. 그렇겠네요. 예, 뭐 기껏해야 한우냐, 뭐 돼지고기냐, 뭐 닭고기냐의 차이지 고기 먹으라고 하지 무슨 골고루 야채를 먹으라 이런 얘기 절대. 고기는 절대 먹지 마 이러지도 않겠죠 당연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가서 네.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러면 당연히 그걸 하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험 설계사 만나서 제가 금융 이제 노후 준비 뭐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보험 상품을 권유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금융 쪽 속에서 사모펀드니 뭐 이런 사건이 터진 거 있잖아요. 그런 큰 틀에서 나온 사건 맞죠? 그러니까 자기들 위해서. 뭐 라임 사태나 뭐 최근에 계속 사모펀드 사건들이 터지는데 첫 번째 뭐 이유는 이제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친 거니까 그게 문제가 맞고 두 번째로 이게 최근에 만의 문제가 아니고 금융 사기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예전부터 계속 있었고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다 있어요. 미국도 있어요. 엄청 많이 사고가 나거든요. 사기 사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누가 나한테 와서 뭔가를 권했다면 100%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수수료가 있던지 자기한테 뭐가 남는 게 있으니까 그쵸. 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찾아가서 해야지 나를 누군가 그러니까 전화 오는 거는 받으시면 안 돼요. 전화 와서 땅 투자 뭐 이런 거 얘기하시고 보험 뭐 이런 거 금융상품 뭐 있다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수익이 얼마나 남으면 저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하겠어요. 무작위로 막 전화를 하시는데 그런 거는 일단 다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아마 상담해 줄 때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복잡한 설명을 모르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5% 벌어요. 손해 보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상품에 대해 문제를 알게 되면은 이거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제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알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그게
작년 이제 그 독일 국채 DLF 그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제대로 못했고 그 파는 금융회사 직원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만들어 파는 회사에서 잘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판매인일 뿐이에요. 판매인. 그러니까 판매인도조차도 그렇게 큰 위기가 리스크가 있는 걸 몰랐다는 거다는 거죠. 그 만드는 회사에서도 몰랐을 거예요.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텐데 문제는 이제 그 상품 자체가 파생 상품을 이제 공부를 해봤거나 금융공학 같은 걸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이건 당연히 마이너스 100%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ELS니 이런 문자를 저도 최근에 받아보니까 손실 가능성 마이너스 100%를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이거 너무 훌륭한 얘기죠. 근데 뭐 진짜 좋은 얘기긴 한데 마이너스 100%면 그걸 누가 투자해?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고 해야지 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죠. 네네. 그게 뭐 선진국은 잘할 거냐? 선진국도 잘 못합니다. 그렇죠. 훨씬 많고 훨씬 더 고난이도의 이제 사기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금융 교육이라는 것은 초중고 정규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수능에도 들어가야 돼요. 당장 이제 뭐 고등학교를 나와서 취업을 해도 자기 월세방을 구하고 전셋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아무 다 모르잖아. 안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사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는데 잘 모르니까 대출은 무서운 거고 나쁜 거고 뭐 이러니까 월세를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살거든요. 대학생들도 이제 그 월세 이슈가 몇 년 전에 한참 이슈였잖아요. 똑같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없지만 그 부모들도 없어요. 뭐 지금 40대, 50대 분들도 없고 60, 70대 분들도 없고 왜냐하면 제대로 금융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 그 나라에서 왜 안 해주냐 뭐 이거 얘기하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죠. 그건 뭐 일단 건의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대전까지는 내 스스로 나의 자산 배분에 대한 공부, 경제 능력을 키우는 공부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한 게 김성일 작가님의 포트폴리오를 갑자기 알고 싶어요. 아, 제 개인 포트폴리오요? 왜냐면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듣는 분들이. 좀 공개해 줄 수 있어요? 공개 가능하고요. 이제 말로 설명드려야 되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해주식 그 이제 강의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유튜브로. 거기도 보면 VVIP 그러니까 부자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면 이미 포트폴리오가 다 설계돼 있더라. 그렇죠.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채권, 주식,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막 이렇게 다 골고루 갖고 있는데 거기서 딱 해외 주식만 물어보러 오신 거예요. 해외 주식 전문가한테. 부동산은 또 자기 나름의 커뮤니티나 또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겠죠. 뭐 본인이 하던가. 본인이 하던가. 결국은 이 포트폴리오를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세팅하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이제 꾸러미죠, 꾸러미. 서류 덩어리를 말하는 건데 자산을 이제 여러 가지 섞으면 그걸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거든요. 쉽게 비유하면 이제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메뉴가 있잖아요. 밥, 국, 김치, 뭐 콩나물 이렇게. 요게 한식의 한 끼의 식사잖아요. 정식이라고 마땅하죠. 한정식. 한식이든 양식이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요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영양가 있게 식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킨만 먹으면 맛은 있지만 영양가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골고루 먹어야지 이제 영양이 섭취되는데 이제 메뉴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먹은 거 괜찮다. 여기서 말하는 영양가, 여기서 말하는 그 식사의 맛있음은 투자로 표현하면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박 수익률은 뭐 6성급 호텔 주방장이 해주는 코스를 먹으면 아주 맛있죠. 뭐 아주 맛있는데 엄청 비싸죠. 몇십만 원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내가 집에서 스스로 차려 먹을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인 거죠. 아주 맛있진 않지만 건강에 아주 좋고 꾸준히 할 수 있고 자 투자 용어로 하면 내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짜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적당한 수익률을 꾸준히 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는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그 제가 마법의 돈 굴리기나 마법의 명골금 굴리기에서 이제 안내해드린 포트폴리오의 훨씬 복잡한 버전이에요. 근데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기본 원리는 똑같고 근데 그 디테일한 뭐 이제 자산군 혹은 종목들은 저도 이제 중간에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대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지금 이거 바꾸세요. 지금 파세요.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해드리면 좋은데 이제 저한테 스스로 많이 주셔야 돼서 어렵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엄청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포트폴리오가 꼭 더 수익률이 좋을 거냐 그런 정답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성희 작가님한테 그냥 맞는 예. 그걸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